집합의 뜻. 표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 있죠? 집합의 연산. 다음에 집합의 개수와 원소의 합, 곱 등 나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다룰게요. 오늘 집합의 개수 되게 잘 나오고요. 원소의 개수, 집합 안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도 나옵니다. 원소의 개수. 이 정도 좀 볼게요. 표현 방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지 해석이 좀 용이하거든. 해석 용이. 조건 제시법의 장점은 표현이 간단합니다. 표현이 간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집합을 X를 모으는데 X는 2n 더하기 1에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는 A는 안에 있는 원소를 나열을 하는 거죠. 자연수 넣어가면서 3, 5, 7, 9, 11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래서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고 보통은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주죠. 조건제시법으로 준 거를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제시법의 장점은 표현이 간결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요. 그리고 안마봉이에요. 자,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다든지 하면 사실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장점은 우리가 이 원소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눈으로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들 상호 간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과 더불어서 이제 포함 관계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요 세 가지 정도는 너네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합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차집합에다가 또 교집합을 한다든지 뭐 대칭 차집합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포함 관계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면 혹은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면 너가 되면 여기 되는 거고 얘가 되면 너가 되는 거죠. 부분 집합을 너네가 만약에 증명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짝수는 아니지 4의 배수이면 뭐 짝수이다 이런 걸 너네가 증명을 하고 싶어. 4의 배수의 집합이 짝수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겠냐는 거야. 이게 유한 집합 안에서는
그 안에 그냥 걔네가 속해 있는 걸 잘 세면 되겠죠. 근데 짝수라는 집합도 무한 집합이고 4의 배수라는 집합도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씩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임의의 B의 원소 아니지 A의 원소 X가 B의 원소 2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모든이죠. 모든. 즉 각각의 원소 입장에서 B에 속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포함 관계이고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 중에서 서로 같은 경우도 있죠. 집합끼리 서로 완벽하게 같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는 A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됩니다. 요게 되면 너가 되고 너가 되면 너가 돼요. 그러니 요걸 증명할 때 또 이렇게 하겠지. 임의의 A의 원소가 B의 원소이고 임의의 B의 원소가 A의 원소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다고 집합의 어떤 포함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인데 거기 집합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종류가 조금 많아서 거기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6페이지 위에 보세요. 56페이지 위에 보시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흡수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총 5개의 법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환법칙 정도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합법칙도 같은 연산끼리는 뭘 먼저 하는지가 상관이 없다. 분배법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배법칙,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의 분배를 따로따로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흡수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당연히 서로 속하게 되면 이제 합집합을 했을 때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은. A가 B에 속한다라는 이 부분을 너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자, 이런 거를 만족해도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A 교집합 B가 A이다. 이런 방식도 가능했고요. A 합집합 B가 B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뭘 사용하는지는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서로 빼서 공집합이다.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여러분이 바꿔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그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 또 이제 원래 집합이 되는 것들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요게 좀 특이하죠. 대칭 차집합 있죠. 대칭 차집합. 보통 기호로는 세모를 사용합니다. A 세모 B. 너는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로 쓰기도 하고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로 쓰기도 하고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왜냐면 이름 자체가 어때?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래서 기왕이면 차집합으로 표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시면 되는 거죠. 집합의 포함 관계 입장에서는 원소의 개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긴 다르죠. 원소의 개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
제일 일반적인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이렇게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단 말이야. 대칭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렇다고 AB를 더하고 A에서 B 빼고 B에서 A 빼고 이런 식으로 더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 번 더 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이유는 이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센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다시 빼줘야 되는 거지. 이만큼은 빼면 이제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헤아리더라. 저 원소의 개수와 관련해서는 원소의 개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곧잘 나오는데 너의 범위 최대 최소라고 부를게요. 아마 본 적 있을걸? 무슨 뭐 축구를 신청한 학생이 몇 명이고 야구를 신청하는 학생이 몇 명일 때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최대치는 얼마이고 뭐 최소치는 얼마인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당연히 A와 B가 만약에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면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포함 관계면 어떻게 쓰다니? 둘 중에 이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이쪽의 최대 최소의 결정하는 제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어. 그리고 합집합이 있어.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는 없죠. 그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A, B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는 N, A, B, N, A, B. 그래서 둘 중에서 더 작은 쪽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린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미니멈 NA, NB. 요게 이제 뭘 뜻하는 연산이냐면 둘 중에 더 작거나 같은 수를 취하겠다가 미니멈의 표현이에요. 반대로 맥시멈 표현이죠. MAX로 표현하면 둘 중에 크거나 같은 쪽을 취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미니멈 A, B랑 그 다음에 뭐보단 크거나 같냐면 넘어가고 넘어오면 NA, NB 빼기 N 전체 얘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전체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30명, 뭐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뭐 35명이래요. 예컨대. 그랬을 때 둘 다 좋아하는 이 녀석들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범위에. 이런 거지,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축구가 더 작지. 그러니까 30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둘을 더하고 얘를 뺀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정도는. 됐죠? 또 집합과 명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잘 설명 안 하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중요해요.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 집합의 포함관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집합의 개수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냥 A의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 확통하고 연계가 됩니다. 확통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3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먼저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제약 조건이 생기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A라는 집합이 이렇다고 치자. 1, 2, 3, 4, 5. 이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X의 개수라 함은 어떤 식으로 구하게 돼 있냐면 사실은 이 부분집합 안에 각 원소가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5승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각 원소 입장에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게 이제 모든 원소들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붙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인 X의 개수라든지. 자, 예컨대 이렇게 조건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합이 홀수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홀수가 홀수계에 있는 거죠. 홀수가 홀수계. 근데 지금 현재 홀수는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홀수가 1개. 두 번째, 홀수가 3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홀수가 1개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3C1이에요. 3C1을 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짝수들이거든. 자, 2와 4가 짝수인데 2와 4는 X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성경. 짝수인 2와 4는 우리 부분집합 X 안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성경이를 불렀지만 깜짝 놀란 성현이. 자고 있어도 너 부를 줄 알지? 돼지라고? 아니야. 제로 칼로리야. 조용히 해. 자. 서정이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2랑 4가 X에. 안 된다. 나윤이는? 자, 다 틀렸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홀수 1개를 골라놓고 2가 되거나 안 되거나 4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어차피 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짝수라는 존재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홀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 짝수는 더해봤자 원래 거랑 똑같아지잖아. 홀수 짝수 여부가. 그치? 자, 만약에 홀수 3개면 3개를 다 고르는 거죠. 3C3 곱하기 역시 2의 제곱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똑같은데 원소의 개수가 특정된 경우에는
우리가 기호를 뭘 사용하냐면 조합 기호를 사용해요. 몇 개 중에 걔네를 딱 골라줘야 돼. 예를 들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 3개야. 그럼 너네가 5개 중에 그냥 3개를 딱 골랐겠지. 5시 3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모든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성인 이유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으로 쓴다. 이렇게. 거듭 제곱이 돼 있죠. 그죠? 이제 확통을 하신 분들은 이런 기호를 알 거예요. n 파이 r.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배웠어도 그냥 쓸 수 있어요. 또 해볼까요? 원소의 개수 5개니까 심심하죠? 8개 가겠습니다. 7개만 할게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지루해서 죽고 싶어졌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지? 무슨 그런 밈 있는데. CC에서 온 거다. 자. 역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부분집합의 개수. 뭐 해볼까? 너무 재미가 없죠. 진짜 민준아 이거 너무 창의력이 없잖아. 이렇게 할게요. 어떤 x의 두 원소의 곱이 6인 A, B 존재 하는 x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포함되면 되는 거야? 2, 3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었어도 되고 1, 6이 포함돼 있어도 되고 둘 다 포함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2, 3을 포함한 개수 몇 개? 2의 5승까지. 얘도? 얘는? 그렇지. 자, 근데 그럼 답은 뭘까?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복된 어떻게 해줘야 돼? 거기에서 1, 6이 만약에 위에 들어가면 밑에 거랑 같아지니까 그런 경우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뭐냐는 거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거 빼? 다 더한 다음에 응? 마이너스 2? 왜 2개밖에 안 빼? 자,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를 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포함한다라는 조건을 P라고 불러봅시다. 이거를 포함한다라는 거를 Q라고 불러볼게요. 이거를 포함한 건 누구인 거야? P 교집합 Q 아니야? 그럼 PQ를 더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빼줘야 그래야지 합집합이 나온다. 각 조건을 따로따로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답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컨대. 자, 요게 이제 하나짜리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인데, 이거에 대한 약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이참에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는 요게 중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한다. 이용. 두 번째는 이 방식을 사용한다. 그때 자 이거는 뭐냐면 집합이 원소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원소가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전교생이 8명인 어떤 안면도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그 식으로 어. 표현하고 8명이면 많은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막 모든 학년이 같이 수업하고 이런다니까, 체육 같은 거.
자, 어쨌거나 큰일 났습니다. 저출산. 자, 빨리 커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으세요. 2명씩 낳도록 합니다. 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봐봐. A, B가 너의 이제 부분 집합이에요. A, B는 X 안에 속해 있는데 쉬운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N A 합집합 B는 5이고 이때 너의 순서상 A, B 집합의 순서상인 거죠. 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정해져 있죠. 합집합이라는 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자 5개로 정해져 있어. 이거는 이제 어떤 8명이 A, B 두 학급으로 나뉘는데 두 학급의 총원이 5명이야. 그리고 3명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뭐 운동장에서 놀든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네를 A, B라는 두 집합으로 이제 분류를 할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영역이 3가지라는 거야. A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B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둘의 교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A, B 모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총 4가지 영역이 되겠죠. 그죠? 실제로는. 자, X의 원소는 8개인데 일단은 나는 5개를 먼저 정할 거야. 이거를 정한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8명 중에 5명을 뽑는 85가 되겠죠. 5을 뽑았어. 5을 뽑았으면 그 5명은 선택지가 몇 가지야 이제는? 3군데지. 내가 속할 때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여기 속할 수도 있어. 5개의 원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종류의 가지수가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순서상의 개수는 85 곱하기 3의 5승가지 이런 식으로 된다. 요거 이해가? 85는 뭘 한 거라고? 8 중에서 A 합집합 B에 들어갈 아이들을 골랐고 그 중에서도 어디에 정확하게 속하는지 여부가 정해져야지만 집합 A, B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 기호와 거듭 제곱 기호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여러분이 해볼게요. 자, 이거 하고 문제 좀 풀고 오늘은 늦게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늘 개시력. 자, 제발. 똑같은 x에 동일 x에 x에 대하여 a, b 어떻게 볼까 이번에는 n a가 5이고 a 합집합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너가 7보다 작거나 같대요. 가 되도록 하는 A, B 순서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전히 자, 우리가 지금 NA에 5명이 있고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 6, 7 이라는 조건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뭘 빼줘도 될까?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7보다 크다는 거는 8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전체에서 빼셔도 돼요. 5, 6, 7인 걸 하는 게 편할까? 8을 빼는 게 편할까? 8을 빼는 게 편해요. 얘는 케이스가 3가지고 얘는 1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걸로 할 것 같고 근데 너네는 왠지 5, 6, 7로 할 것 같으니까 5, 6,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NA가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5개라면 무슨 소리야? 어디는 원소의 개수가 없다는 거야?
이쪽은 빵이라는 거 아니야? 이쪽이 5개고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다 했는데 5개를 골라 먼저. 8, 15. 이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몇 군데야? 3군데야? 아니잖아. 어디만 들어갈 수 있어? 2군데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그게 2의 5승가지. 어차피 나머지 원소는 밖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여기가 만약에 1이야. 이 부분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이 부분은 안 달라져. 다만 요거 하나를 결정하는 게 달라진다고. 얘는 어디서 뽑았을까? 85를 뽑고 나면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지. 3개 남은 거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돼요. 31이죠. 그 다음엔 똑같고 이거겠지. 사실은 얘는 이거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지. 이렇게 나오. 됐죠? 조금 쉬고 문제를 쭉 푸는 게 좋나요? 아니면 조금 하다가 쉴까요? 한 70, 80 정도 되는 거. 한 80 언저리? 자, 보세요. 맞아. 집합 A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A의 원소들이 표현이 돼 있죠. 일단 A의 원소가 어떤 게 원소냐면 요게 원소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원소고, 이거 자체도 원소죠. 이것도 원소예요. 각각의 원소들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참이에요. 예를 들면 요게 너의 원소다. 1도 너의 원소다. 1, 2도 너의 원소다. 2도 너의 원소다. 이렇게. 이것들은 다 참입니다. 다 참이. 그 다음에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이다로 가려면 이 원소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예를 들면 1 공집합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만들 수 있는 거는 많겠죠. 4개니까 16가지 정도 있는데 1번 참, 3번 틀렸죠. 얘가 지금 원소가 아니지. 1은 1 자체가 원소인 거지 이 집합이 원소인 건 아니에요. 답이 3번이죠. 2번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고 1, 2는 원소인 거 맞죠? 1, 2가 그러면서 부분집합인 것도 맞지. 왜냐면 원소로서도 갖고 있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111번. A는 다음 조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조건 제시법. 자, N은 3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대입하겠습니다. 1 들어가면 3, 2 들어가면 9, 3 들어가면 19. 이렇게 생긴 게 A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으로 바꿨고, B는 A를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인데 A는 저기서 갖고 오겠대. 그럼 3, 4, 4인데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B는 이렇게. 답은 7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12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일 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자, 일단 우리가 집합끼리 서로 같으려면 원소끼리 다 제각각 서로 같아야 되는데 x, y, z가 있는 집합이 있고 x, y, y, z, z, x가 있대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라는 이야기는 얘네를 더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역시 4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지? xyz 곱은 0이 아니다. 그러면 얘네를 바탕으로 우리가 니은번 같은 걸 판단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제곱해 볼까요? 제곱하시면 xy, yz, zx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2개 빼면 8 되는 거 맞죠? 니은번 참이고. 디귿번
이게 지금 뭐야? 통분하면 XYZ 분의 XY YZ ZX 너가 4네.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얘가 4잖아. 그럼 요게 1이냐고 물어보는 거네. 이게 1인가? 1이 돼야 되나? 어떻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요 식에서 넘기면 얘가 일단은 8이었고 요거 하나 더 빼면 어때? 요게 4인가?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가 2분의 1에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이렇게 나오지 않나? 뭐 의미가 있나? 0이 아니네. 기억번호 어떻게 판단하죠? 실수를 원소로 갔는데 지금 얘네가 둘의 모든 합이고 얘네는 둘씩 곱이고 그러면 XYZ를 이런 것의 방정식의 해로 볼 수 있지 않나요?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는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거와 계수의 관계상 얘네가 모든 합, 얘네가 둘씩 곱, 얘가 세 개의 곱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k가 이제 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기억번은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나? 꼭 이게 될 필요가 없지 않나? 근데 XYZ가 0은 아니래. 112 같은 거 하면 되나요? 안 되지 않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t로 묶으면 t 빼기 2의 제곱 3차 함수 그냥 해보는 거야. 마k가 이렇게 지나가면 충분히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나? k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굳이 이게 꼭 1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이 될 필요는 없다. 디귿번 세제곱의 합은 16인가?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y 끝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4 그리고 얘가 4인가? 응?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지? 16이네. 그리고 얘가 16이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XYZ는 0이 아니다. 넘어갑니다. 113번은 어때?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만 구하는 거네.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를 구하는 건 아니고. 잘 보시면 어떤 두 원소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식으로만 고를 수 있다는 걸까?
우리가 여기 1부터 50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두 수를 고르면 7의 배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1, 6 이런 거는 같이 고를 수는 없다는 거야. 내가 6을 골랐으면 1을 고를 수가 없어. 근데 6을 골랐으면 1만 못 고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골라. 예를 들면 8 같은 것도 못 고르고 15도 못 고르고 7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는 다 못 고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K가 있고 7K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3 플러스 4, 5, 6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얘를 하나 고르면 얘를 못 골라요. 얘를 고르면 얘를 못 골라. 너를 고르면 너를 못 골라. 재밌는 거는 이 녀석을 고르면 얘를 또 고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고르는 거는 괜찮다. 합에 대한 이야기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7의 배수를 하나 정도 고르는 건 괜찮아요. 7의 배수를 고르면 안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그렇진 않아. 그럼 여기서 어떤 애들을 골라서 완성을 시켜줘야 될까? 최대한 많이 뽑고 싶어. 지금 1부터 50은 좀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7의 배수가 아니야. 즉 이 7가지 종류가 골고루 있는 거는 아니야. 누가 제일 많아? 7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많지 않아? 왜냐면 1도 나머지가 1이고 50도 나머지가 1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보다는 한 개가 더 많아요. 다른 애들은 다 7개씩 있고 얘만 8개야. 그러니 일단은 얘는 무조건 골라야 돼. 얘는 안 고를 거야.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럼 몇 개? 답은 16 더하기 7이 되겠죠? 23개가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14번이 뭐냐면 역시 이제 어떤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가 일단은 몇 개예요?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2의 5승 마이너스 1개네. 그 31개인데 그 중에 최소값이 AK래. 그 최소값들을 더하고 싶어. 너네가 최소값 31개를 더한다의 개념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우리는 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최소값들을 쭉 찾아보면 예를 들면 1이 최소인 집합은 1이라는 집합 말고는 없죠. 예를 들어 2분의 1이 최소인 집합은 2분의 1에다가 요렇게만 갈 수도 있고 2분의 1에다가 1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똑같이 2분의 1이 최소야. 그지? 즉 어떤 식으로 경우를 나누셔야 되냐면 최소가 되는 원소가 같은 아이들끼리 그 집합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러면 최소가 1인 거는 몇 개일까? 자, 최소값이 특정이 되어 있을 때의 상황을 너네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값을 일단 포함을 해야 되고 걔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골라줘야 될까? 그 이후에는 니네가 어떤 팀을 만들어. 어떤 팀을 구성하는데 최소값이 1인 걸로 내가 구성을 하고 싶어. 그럼 1을 먼저 당연히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 추가로 뽑겠어? 당연히 최소가 1이 된다는 거는 1은 뽑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1보다 크게 뽑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뭘까? 1보다 작은 걸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1보다 큰 걸 뽑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1보다 큰 걸 안 뽑아도 돼요.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어떤 값이 최소이다라는 거는 그것보다 작은 것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최소인 순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가 1이라는 거는 1이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1이 아닌 원소 중에서 1보다 작은 것을 제외하고 뽑을 수 있다고. 근데 없잖아 더 이상.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어. 최소가 2분의 1인 거는 2분의 1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 1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냐면 2의 1승가지. 얘는 2의 0승가지입니다.
2의 제곱분의 1인 건 당연히 2의 제곱분의 1 뽑아놓고 2분의 1 뽑을 수도 있고 1을 뽑을 수도 있지만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쭉쭉쭉 곱해서 더하시면 끝. 얼마 나와요? 1이 총 몇 개나? 최소가 2의 4승분의 1인 것까지 답이 5가 됩니다. 짠. 그 밑에 있는 115번을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아주 유사한 문제, 다만 연산은 곱셈을 하고 있다. 한 10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오늘은 10시에 끝나겠는걸? 와. 말안 된다 이거. 선생님 온도 좀 올리긴 했는데 춥니? 창문 좀 열면 좀 뒤에 따뜻할 것 같은데 밖이 좀 따뜻할 거야. 에어컨 꺼도 돼요? 근데 지금 22도까지 올려놔가지고 아마 그렇게 춥지 않을 거야 이제. 응. 가. 가. 광어가 진짜 네 한 등짝 정도 됐던 것 같아. 한 이 정도 컸던 것 같아. 딱 찍었는데 딩 하고 후루룩 가더라고. 근데 물속에서 너무 황당했어. 왜냐면 나는 약간 걔가 좀 아파하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거든.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누가 자는데 귀찮게 깨워 이러면 막 가버리더라고. 막 피 흘리고 가고 이런 것도 아니야. 어떤 애들은 지금 뚫리면 피 흘리면서 가거든. 그러면 좀 가보면 막 이제 막 죽어 있을 때도 있고 뭐 정말.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산에서 사슴을 사냥해. 그럼 피를 흘리면 핏자국을 따라서 사냥꾼이 막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바다잖아. 피가 다 사라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이제 좀 멍청한 고기들은 여기서 딱 잡지. 그럼 내가 놓치면 저기에 다시 숨어. 여기 숨으면 모르겠지? 저기 다시 숨어. 다시 가서 놓쳐? 여기 다시 숨어. 개멍청하거든. 괜히 붕어 대가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멍청한데 역시 오래 산 애들은 오래 산 데 다 이유가 있어. 그 크기가 될 때까지 똑똑하게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살아남은 거야. 역시 약육 강식입니다. 약육 강식. 작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니 너무 컸다니까. 이 책상보다 컸다니까. 책상보다 컸어요. 물 속에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응. 와. 근데 저 정도 크면 아니 근데 원래 한 1m까지도 커요. 1m. 이번에도 강릉에서 한 112cm인가 그런 거 잡혔다고 막 뉴스에 나왔어. 원래 동해가 광어 큰 게 크다고 하더라고. 근데 물 속에서 봤는데 너무 막 감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못 잡을 것 같긴 했어. 왜냐면 내 갈고리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저 광어는 너무 웅장한데 저거를 내가 약간 너네 입장에서는 약간 등산을 호미를 하나 들고 등산을 하다가 곰을 만났어. 저걸 잡을 수 아니 뭐 멧돼지 같은 걸 만났어. 멧돼지가 자고 있어. 호미로 찔러가지고 찔러서 잡아볼까? 약간 이런. 이제 멧돼지는 날 공격하니까 괴롭히진 않았겠죠. 근데 광어는 내가 해도 나를 막 해치진 않으니까 그냥 도망만 가니까. 그래서 시도는 해봤지만 그래서 사실 놓친 거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근데 한 달은 꿈에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한 2년 반 동안 바다에 들어가면서 본 광어 중에 제일 컸어요. 그렇게 큰 광어 볼 수가 없었어. 다음번에 바다 갔을 때 다음에 응? 그거 해요. 저희 선생님이 잡은 물고기 맞추기. 근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먹으면 몇 인분 정도? 80 정도 되면 한 10kg 가까이 되니까 그럼 뭐 그렇죠. 10명 넘게 먹죠. 그러니까 막 회로 배 채우지 않잖아. 보통 이제 회랑 딴 거랑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의 한 20인분 나올 걸?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확실할까? 헛땡급이다 헛땡급.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px라고 할 것이고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일단은 몇 개겠어 얘는? 여기서는 그죠 15개죠. 위에서는 31개라고 명시를 해줬고 여기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1개. 근데 쭉 곱해가지고 3의 k승이 된다고 한다면 n과 k를 구해라. n은 일단은 15가 되는 거고 3의 k승에서의 그 거듭제곱이 뭐가 될까?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원소들을 다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1, 3, 9, 27 우리가 각각의 원소가 과연 몇 번씩 포함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이라는 원소는 부분집합 안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 당연히 1은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모르고 즉 2의 3승 8번 등장해요. 8회 등장. 누가? 모두가 8번씩 등장한다고. 즉 너네가 부분집합에 곱하고 또 곱하고 쭉 내리 곱하는 게 아니라 1은 총 8번 곱해지겠구나. 3도 8번 곱해지고 모든 아이들이 8번씩 곱해지겠구나. 다 곱해서 8승하면 됩니다. 3에 1, 2, 3승이죠. 그럼 6승 8승 그럼 48 더하기 15가 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6번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가 n의 배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배수집합, 약수집합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배수집합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을수록 집합이 크겠어? 숫자가 클수록 크겠어? 작을수록 커요. 그죠? 배수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등차수열입니다. 2짜리 등차수열, 4짜리 등차수열. 그러면 간격이 넓을수록 원소의 개수는 좀 적겠죠, 사실은. 물론 둘 다 무한집합이라서 크게 그거는 좀 다르긴 한데 포함 관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좀 원소가 빽빽하게 존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기억번 2와 4의 합집합을 하게 되면 더 큰 쪽인 이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둘의 교집합이 A4가 되는 거고 니은번 A2와 A3의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의 배수,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가 되겠죠. 굉장히 쉽죠. 자, 3과 4의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집합을 한 건데 요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집합의 연산 법칙상 분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A2랑 A3의 교집합은 뭐야? A6이죠. 위에 나와 있죠. 그죠? A2, 3의 교집합은 A6. 근데 A2와 A4의 교집합은 A4죠, 4. 왜냐면 4쪽이 더 포함 관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둘의 이제 합집합을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디귿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디귿번이 옳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A6 합집합 A4가 돼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17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혹은 연산 법칙식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이제 한 8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분이나 남았는데 8문제 정도만 볼 거야. 말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요즘 날씨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진짜 민준아 진짜. 너 때문에. 민준아. 자, 저번에 제시 3명이죠? 3명? 항상 3명인 것 같아요. 멤버는 바뀔 때가 있는데 인원은 항상 거의 3명인 것 같아요. 참 두 명은 고정이지 않아요? 밸런스 있게 잘 맞추고 있어. 아니야. 조용히 하자. 뭐하니? 아니 민준이는 눈치가 없긴 하다. 오늘은 집에서 풀어왔겠지? 저번 시간에 지랄을 했으니까. 양심 있으면 풀어왔겠지? 제가 제일 내일 기술 수행이니까 멋지다. 아니 근데요 그게 이게 어떻게 그 맞췄어? 뭐지? 약간 글자 수로 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글자 수를 10진수로. 근데 약간 글자 수를 가사 같은 걸 적어가야 되는데 응? 그 예시 가사가 소원을 말해봐 4개만 말해봤거든요. 응. 근데 그게 그 뭐지? 띄어쓰기 기술수행. 앞에서 8글자인가?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소원을 띄고 말 노래를 알긴 아는구나. 되게 옛날 노래였네. 네. 나 군대 있을 때 노래였네. 저 사람이 같은 노래 아니 그 비밀번호 486이랑 같은 가수인가? 뭔 소리야? 그건 윤하. 그건 윤하고. 소녀시대잖아. 소녀시대야. 소녀시대 노래는 안 들어가지고. 혹시 그 소녀시대 중 한 명인 윤아를 생각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그건 윤하고 약간 할매상인 게 윤아고. 아 맞아. 해성? 쌤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해성 가지고 응원했는데. 그래서 뭐 기술 뭐 그래서 아니 뭐 그래가지고 제가 가사를 정했는데
읽어야 어, 되는데요. 어. 그 이거가라. 글자 수랑 똑같은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요. 글자 수가 몇 글자인데?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 합쳐서 14글자인가 봐요. 띄어쓰기도 한 글자로 쳐? 네, 띄어쓰기까지 그래. 한글로. 나 너무 많은데 14글자는? 너무 많아. 진짜 그래, GPT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상관없어. 근데 그냥 14글자 그냥 아무나 해. 그러니까 14글자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표 안에 주어져 있는 글자가 있어. 그래, 알았어. 자, 해봐도 돼. 챗 GPT한테 물어봐도 돼. 보세요. GPT 멍청이야. 너랑 그랬어.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합집합. 아유, 복잡해라. 응? 뭐가 하나 없는데? 하나가 없네? 교집합. 자, 일단은 너랑 너의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려서 하시는 게 좀 빠르지 않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과 너의 바깥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즉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넌데 그거랑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니까 어느 부분이 남겠어 당연히? 이 부분이 남겠죠. A가 남잖아. 이게 A예요. A. 당연히 A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슉 요거 원래 바깥쪽인 거고 바깥쪽에다가 누구를 합집합했냐면 A 빼기 B. 그러면 요걸 합집합했네. 즉 뭐가 되냐면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교집합이죠? 끝났죠? 답은 4번이 된다. 연산 성질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하시는 게 금방금방 합니다. 이거 막 전개하고 하려면 복잡하죠. 분배하고 하려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 조금 귀찮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밑줄 5개의 자연수 근데 1부터 5까지 1의 제곱부터 5, 그러니까 A1부터 A5의 제곱까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6이래. 그럼 너네가 제곱수의 자연수 제곱수의 합이 26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제곱수 3개 합이 26이 돼야 돼. 1, 9, 16. 1, 9, 16? 그렇죠. 1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요게 26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1, 3, 4가 있고 그리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일단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있다는 건 아니 4의 제곱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쪽에 누구도 있냐면 3의 제곱인데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9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 16의 제곱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왜냐면 얘네가 A의 원소자. 얘네 각각의 제곱이 너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B. 그치? 그래서 1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1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집합에 들어가는 건 1, 3, 4, 9, 16. B는 각각의 제곱. 그 다음에 120번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이 이 정도는 풀 겁니다. 어떻게 되죠? 둘의 교집합인 28보다는 잠깐만. 근데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 수의 최대 최소네. 어느 것도 서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바깥쪽에 있는 거 아닌가?
바깥쪽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거든. 그럼 A의 여집합을 C, B의 여집합을 D라고 놓고 A, C, D의 교집합의 범위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냥 무슨 소리냐면 지금 A의 여집합을 C라고 놓고 B의 여집합을 D라고 놓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C 교집합 D의 최대 최소를 하고 싶어. 맞지? 근데 A 여집합은 44, B 여집합이 72. 그럼 당연히 너의 범위는 둘 중에 더 작은 44 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냐면 둘을 더하고 100을 뺀 거 얼마 나오니? 16 나오는 거 맞나요? 근데 너의 최대 최소의 차이죠. 답은 28이 되겠네요. 5번에 있네요. 쉽네 이거는. 그 다음에 121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21번 하고 뒤에 하나 더 하고 집합의 개수 한 2개 풀고 그럼 끝나겠다. 121, 122 집합의 개수 어려운 거 해야지. 네. 쉬운 거 할게. 오케이. 그럼 5. 그렇지 5점 내기. 128, 나쁜 말. 126하고 127 중에 뭐가 더 재밌을까? 126. 4조에 만. 연예배잖아. 127이 더. 내일부터는 연인으로 만나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진짜? 응. 내일부터는 연인으로. 뭔 노래가? 뭐 노래 가사 아닌데?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나 진짜 머리에 연애밖에 없나 봐. 아니야. 아니 오늘 본 글이 갑자기 야 생각이 나. 근데 15글 아니 근데 15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수업은 10시에 끝날까? 물음표. 네. 수업밖에 없어 진짜. 뛰었어. 딱 14글자야. 숫자에 쓰면 안 돼. 한글 쓰면 안 돼. 열이 없으면 되잖아. 뭐 야 한글자 없어지는 내일부터는 거 아니야? 연인으로 만나요. 15글자 맞잖아. 15글자야. 15글자. 그래 5글자짜리 내가 둘 중에 한 명은 띄어쓰기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15글자가 쓰고 있어요. 시끄러. 자, 121번 보겠습니다. 끝나고 하라고.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는 A의 배수, B는 B의 약수. 근데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죠. 그랬을 때 3과 6은 A 교집합 B에 있고, 즉 3은 A의 배수이기도 하고 B의 약수이기도 해요. 3과 6이. 근데 3과 6이 A의 배수라는 거는 A는 3과 6의 약수일 수밖에 없지. 지금 A의 배수 중 누가 있다? 3과 6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B의 역시 약수 중 3과 6이 존재하죠. 그럼 해석상 A는 3의 약수가 되겠죠. B는 6의 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서 B 빼기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래. 그리고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지금 A의 약수라는 거는 A 입장에서는 A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B 입장에서는 6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A가 1이면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 1부터 20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B-A를 했을 때 2가 나오지 않겠죠. A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집합 B-A가 원소의 개수가 0이 됩니다. 즉 A는 무조건 3이야. A가 3인 상태에서 이제 B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6이야. 그러면 이때 B는 1, 2, 3, 6인 거고,
B 빼기 A의 원소가 몇 개냐면 2개가 되는 게 맞죠, 그죠? 만약에 12가 되면 1, 2, 3, 4, 6, 12인 것 같아. 그럼 역시 B 빼기 A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거 아니야?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도 아니네. 18이라고 해봐야 더 이제 많아지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네요. 그럼 요거 아닌가?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 뭐지? 원소가 얘가 집합이 여러 개라는 소리 아닌가? 이러면? 두 자연수고. A가 1이 되면 1의 배수니까 A는 전체 집합이 되고 N-B가 0이 된다는 건 알겠지. 1이 될 수 없는 건 알겠지. 그래서 1 또는 3이니까 3으로 잡은 건데 얘는 이제 3과 6이 요 B의 약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6이 약수가 되려면 6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B는. 그래서 6, 12, 18밖에 없는데 그럼 요건데? 3이면 3, 6, 9, 12, 15, 18 그럼 너에서 너를 빼면 3, 6이 없어지고 요거 함 나오는데 54 나오는데 응? 근데 최소가 아니잖아. 최대 최소가 아니잖아. 이 답이 얼마니? 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1? 27? 그럼 뭐가 문제지? 너무 많은데? n이 18일 때가 된다는데. B가? 네, 아예 B가. B가 10. 아, 잠깐만. 아, 36만 빼는 게 아니구나. 아, 죄송. 36만 빼는 게 아니라 3의 배수 다 빼야 되는데. 다 뺐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18일 때 한번 해볼게요. 봐봐. 18이 되면 1, 2, 3, 6, 9, 18 되는 거 맞나? 또 있나? 없죠, 그죠? 그리고 빼면 3, 6, 9, 18 없어지면서 2개 되는 거 맞네요. 아, 그러네. 요게 맞네요. 그리고 9랑 18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된다. 54 아니면 27인데 최소는 27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왜? 120번 너무 하기 싫게 생겼지? 122번 숙제로 할까? 네. 126번 합시다. 126번, 아니 126번은 괜찮아요. 127번이 더 괜찮은데. 자, 126번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너네가 해석하는 거야. 너가 같다. 합집합을 했을 때 같다는 건 A와 B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A, B, C는. 어떤 관계 있게? 지금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 뭔가 모양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자, 지금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쪽이고 A, C 이만큼 다음에 B, C는 이만큼이에요. B, C 이렇게 둘이 서로 같으려면 어느 부분이 없어야 돼? 어디가 문제가 돼 지금? 영역상? 이런 부분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얘네가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즉,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C에 속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즉, 무슨 소리냐면 A 빼기 B가 있을 거고 B 빼기 A가 있어.
A 빼기 B와 B 빼기 A는 각각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원소들이야. 그지? A, B를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 원소들이 C와 합집합을 하면서 A, B가 집합이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라면 각각 C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원래 C에 있던 거니까 합집합을 하면 이제 여전히 집합이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를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굉장히 쉽죠. A 빼기 B는 원소 누구누구야? A 빼기 B면 157? 157이죠. 157? 6도 없지 않아요? B 빼기 A는? 6이요. B 빼기가 6인가? 이렇게. 그래서 C는 1576을 포함해야 돼요. 1576을 포함하면 C의 원소의 개수는 아마 C의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64개. 그렇죠. 10개 중에서 4개를 제외한 2의 6승가지가 됩니다. 4개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 다음에 128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음, 134가 있고 근데 B는 X에다 K를 더하고 2로 나누고 K를 더하고 2로 나누고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X가 들어가면 다른 값이 나올 거라는 건 보이죠? 즉 A도 B도 원소의 개수가 각각 몇 개인 거야? 각각 3개인 거예요. A 한 개당 B의 원소가 한 개씩 나오니까. 근데 요게 된다는 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너가 2개. A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자, 지금 일단은 134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2분의 K 플러스 1과 2분의 K 플러스 3과 2분의 K 플러스 4를 만들었어요. 잘 보시면 얘네는 갈수록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원소들의 간격을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 차이가 나고 얘는 플러스 1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가 딱 플러스 1만큼 차이가 나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 차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A와 B가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일까? 2개예요. 왜 2개인 거냐면 여기가 2개가 있고 이쪽 영역에 1개가 있어서 여기거나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가 2개가 나온 거야. 이쪽에 있는 2개는 이미 X에 포함이 된다고. 나머지 하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이 3개 중에서 어느 게 얘네랑 겹칠까? 당연히 누구랑 누구가 겹칠까? 3, 4. 3, 4랑 그 2분의 K 플러스 얘네가 겹치겠죠. 왜냐면 간격이 같은 게 얘네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했지 뭐. 너가 너다. 끝. 자, 어, 몇 시 끝났네?